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시려면은요, 세토사랑 벌시컬러랑 버지니카를 이렇게 일단은 나누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토사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아이리스의 스피시스, 품종이 세토사인 거를 골라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 50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50개가 다 출력이 됐죠.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피털 랭스, 피털 위드스 이렇게 그리고 스피시스까지 있는, 그리고 스피시스는 전부 다 세토사만 들어가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벌시컬러하고 버지니카도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벌시컬러를 찾겠다라고 하시면 아이리스의 스피시스 컬럼의 값이 벌시컬러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벌시컬러에 전부 출력하지 말고 헤드만 한번 출력해보죠. 네. 잘 찾았죠? 네, 50번부터 54번까지. 그럼 벌시컬러도 잘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카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버지니카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스가 뭐랑 같은 거, 버지니카랑 같은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헤드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요. 3개를 이제 하나씩 플러스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plt.scatter. 스캐터로 하셔도 되고 플러스로 하셔도 돼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X축, Y축 넣으시면 되죠. X축은 세토사의 피털 랭스를 X축으로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Y축은요. 세토사의 무엇을 피털 랭스와 피털 위드스로 하기로 했죠. 죄송합니다. 네, 피털 랭스와 피털 위드스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레이블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레이블을 세토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다시 한번 스캐터 플롯 그려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어디에서 하시면 되냐면 벌시 컬러에서 하시면 돼요. 벌시 컬러에서 피털 랭스를 X축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벌시 컬러에서 무엇을 피털 위드스를 Y축으로 놓으시면 돼요. 레이블은 벌시 컬러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려볼게요. plt.show. 두 번째 거를 넣기 전에는 이런 점들이 나왔을 거예요. 파란색 점들이 나왔을 거고요. 두 번째까지 넣으면 이렇게까지가 나왔을 거예요.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plt.scatter를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버지니카에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죠. 피털 랭스를 찾으시면 돼요. 피털 랭스. 이게 X축이고요. 이게 X축이고 마찬가지로 버지니카에서 피털 위드스를 찾아서 Y축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블 여기에는 버지니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이렇게 3가지 색깔이 하나씩 그려졌습니다. 그럼 파란색이 뭐고 주황색이 뭐고 초록색이 뭔지를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거는 뭘로 하시면 돼요? plt.legend. 이 레전드가 보여주는 거는 각 스캐터 플롯 안에 있는 레이블들을 가지고서 레전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X축하고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보여주면 더 좋겠죠. X 레이블은 우리가 피터 랭스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아예 변수 이름을 그냥 쓸까요? 이렇게 변수 이름. 그 다음에 plt.y 레이블 이렇게 하시고 피터 thi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들이 그려지죠. 잘 되십니까? 그래서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각 부분 집합에서 스캐터 플러스 따로 그린 다음에 여기 뭐 레전드, 레이블, 쇼 뭐 이런 것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보니까요. 어때요?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지 않나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을 찾는다. 그 찾은 녀석에서 스캐터 플러스를 그린다.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찾고 그 두 번째 부분 집합에서 스캐터 플러스를 그린다.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찾고 세 번째 부분 집합에서 스캐터 플러스를 그린다. 이거 어때요? 여기는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문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반복문으로 이거 그려보신 분 계세요, 혹시? 네, 반복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을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스피시즈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 스피시스 컬럼에 있는 유니크 값들을 먼저 찾으시는 거죠. 이렇게 스피시즈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의 유니크한 값들을 찾아보시면 세토사, 버시컬러, 버제니카라고 하는 어레이, 넘파이 어레이란 얘기예요. 넘파이 어레이를 찾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죠? 넘파이 어레이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for, s, in, species 이렇게 반복문을 만드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어레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세토사, 어레이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버시컬러, 어레이에서 세 번째 원소를 꺼내면 버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각각의 부분 집합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부분 집합은 아이리스에서 아이리스의 무엇이 품종이 위쪽에서 찾은 S랑 같은 거. 여기 있는 변수 S는 뭐예요? 포인 구문에서 선언한 변수예요. 첫 번째 S는 세토사가 될 거니까 품종이 세토사인 걸 고르는 거고요. 두 번째 S는 버시컬러가 될 테니까 품종이 버시컬러인 부분 집합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 S는 뭐가 되는 거냐면 버지니카가 되니까 품종이 버지니카인 부분 집합을 찾는 거죠. 됐네요. 그럼 뭐 하면 돼요? plt.scatter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서브셋에서 피터 랭스 찾아주시면 되고요. x 그다음 y는 서브셋에서 무엇을 피터 width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레이블은 s라고만 쓰시면 되는 거죠. s가 품종 이름이잖아요. s가 품종 이름이니까 s라고 쓰면 된단 말이에요. 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폼은 끝난 다음에 plt.show만 하시면 어때요?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렇지 않나요? 첫 번째 여기가 파란 게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순서로 그려졌을 거예요. 자, 그럼 레이블들이 제대로 찾았는지를 보시면 레전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어때요?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맞죠? 맞죠? X축하고 Y축 표시하는 건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요. 이렇게 부분 집합을 만든다. 부분 집합에서 스캐터 플롯 3개를 그린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같은 코드 결국은 부분 집합 만들고 그래프 그리고 부분 집합 만들고 그래프 그리고 부분 집합 만들고 그래프 그리고 이거를 품종의 개수만 품종의 종류만큼 우리가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 되시나요? 질문 없으십니까? 중간에 넘파이 임포트한 게 있어요. 여기다가 첫 번째 줄에 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 중간에 보시면 어디서 넘파이를 넣었냐면요. 어디서 넣었을까? 중간에 넘파이를 임포트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있군요. 여기서. 네.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요거는 조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요거는 아예 위쪽에다가 한꺼번에 임포트문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뭐 넘파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랜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ND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넘파이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으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가능하면 임포트는 한 곳에다 몰아버리죠. 그래야 나중에 어떤 것들이 임포트가 됐고 어떤 것들이 임포트가 되지 않았는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GitHub에 저장해 드릴게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이번에는 C본이라고 하는 패키지. C본도 우리는 그동안 C본을 이용해서는 예제 데이터만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은 얘가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각화를 위한 패키지예요. 그리고 이 시각화를 위한 이 패키지가 사용하는 방법이 매트플러닛보다 훨씬 편해요. 파이플럿보다 훨씬 편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의 일관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어떤 반복문을 이용하는 거 있죠. 반복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그려주는 이런 것들을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룹별로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기능이 훨씬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하시고요. 구글 콜앱 새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제목은요. DA 6번이죠. 6번째 파일입니다. C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요. 연결이 되셨으면 여러 가지 모듈 임포트들을 필요한 모듈 임포트를 먼저 할게요. 매트플러립 파이플럿. 물론 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넘파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numpy as np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판다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import pandas as pd. 그다음에 c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c본 as 보통 c본은 sns라고 합니다. 임포트 문장 같은 경우에는 파일별로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글 콜앱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파일들마다 구글 콜앱에 접속을 하셔서 무엇을 빌려오는 거다? 가상 머신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별로 가상 머신 세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가상 머신 세션이 만들어지게 되면 임포트도 새로 해주셔야 되고 변수들도 새로 만드셔야 되고 다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일별로 임포트 문장들은 넣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되셨죠? 실행되셨으면 자, 이번에도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스 데이터 프레임. 변수 이름은 팁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sns.load datase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출력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출력 한번 해보시고요. 네, 데이터 프레임이 잘 출력이 되죠. 네, 그래서 로우가 244개, 컬럼이 7개, 숫자형 데이터 2개, 카테고리 타입 변수 5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매트플러립에서 했었던 순서랑 비슷하게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 무엇을 했었냐? 박스 플러스를 했었군요. 그죠? C본에서도 박스 플러스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본 패키지에서는 그래프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그래프 이름이 박스 플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스 플롯. 자,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X축이에요. Y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쭉 있고요. 파라미터 이름들 보세요. 파라미터 이름들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함수들도 거의 대부분 이런 이름들의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그려볼 박스 플롯은 연속형 변수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토탈 비일의 박스 플롯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비일의 박스 플롯. 자, 그러면 X축을요. 할 게 없죠. X축 어떤 박스 플롯을 그릴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X축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Y축이에요. 보통 우리가 박스 플롯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게 보통 이렇게들 많이 그려요. 물론 가로로도 많이 그리지만 보통은 이렇게 세로로 많이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토탈 빌의 최소값이 표현이 되는 곳, 토탈 빌의 최대값이 표시가 되는 곳, 여기가 X축이에요, Y축이에요? Y축이죠. 그리고 X축에는 표시할 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X축에는 표시할 게 없고 Y축이 토탈 빌의 최소값과 토탈 빌의 최대값을 표현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때에는 Y축을 써주시는 거예요. Y축을 토탈 빌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에는 컬럼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만 써주시면 되고 대신에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볼까요? plt.show. 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려고 했었던 그래프가 됐죠. 자, 잘 보시면은요. 얘가 하는 역할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 피겨를 만들어요. 피겨를 만든 다음에 서브 플롯을 하나를 만들어요. 서브 플롯에다가 우리가 그리라고 하는 박스 플롯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Y축이 무엇인지 Y축 레이블도 그려줘요. 여기까지를 하는 게 이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요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이 한 줄. 우리가 매트플러립을 이용했으면 매트플러립을 만약에 이용을 했었다 그러면 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거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레이블을 직접 써야만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레이블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뭐 색깔도 좀 더 예쁘게 색깔이 들어가고요. 뭐 점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잘 들어가요. 네. 아마 여기를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을 직접 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 경우에는 데이터를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다 써주고 컬럼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쓰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이거 동일해요. 나중에 요거를 보시면 그 다른 그래프들을 그릴 때 얘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걸 나중에 아실 거예요. 나중에. 네. X축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박스 플롯. 이번에는 X축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X축을 토탈 비일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뭐라고 하냐면 tips라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 주시는 거예요. plt.show를 하시는 거죠. 이러면 여기가 토탈 비일이 됩니다. 자, C본 라이브러리의 편리한 점은요. C본 라이브러리의 편리한 점은 뭐가 편리하냐면 성별 팁의 분포, 팁의 박스 플롯 이런 거를 그릴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편해요. 예를 들어 자 이거를 그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X축을 성별이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뭐 남성, 여기를 여성 이런 쪽 성별로 놔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을 팁으로 해요. 팁. 그래서 남성의 팁의 최소값은 어디고 중앙값은 어디고 최대값은 어디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여성에서 팁의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은 어디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요? 기억나세요? 이런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남성이라고 하는 부분집합 따로 뽑았죠.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집합 따로 뽑았죠. 그래서 남성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두 개를 어레이로 묶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멀티플러립으로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조건에 맞는 녀석들을 먼저 찾았단 말이에요. 남성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프레임, 부분집합.
여성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 그렇죠? 그걸 먼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박스 플롯을 어레이로 만들어서 박스 플롯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C본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면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어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시고요. 자, 팁을 그리는 거는 X축에 그리는 거예요. X축에는 뭘 그리는 거예요? X축에는 성별을 그리는 거죠. 성별. 데이터 프레임에 성별이 들어가 있는 컬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Y축은 무엇을 그리는 건가요? Y축은 팁을 그리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이 X축의 이름과 Y축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팁스. 볼까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됐습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색깔로 남성, 여성, 그리고 여기는 성별. X축, Y축은 팁. 그래서 팁의 최소값, 팁의 최대값. C라고 하는, 그리고 25%, 50%, 75%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그렸어요. 어때요? 훨씬 편하죠. 매트플러립에 비해서 훨씬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X축을 무슨 변수로 설정할지, Y축을 무슨 변수로 설정할지 이것만 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X축에다가 우리가 그릴 변수 이름, Y축에다가 그릴 변수 이름, 이렇게 변수 이름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보시냐면 다음과 같은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일별 팁 대 박스 플롯. 이거 한번 해보세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나올 거예요. 그려보시면. 이것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줄이면 되죠. 박스 플롯. X축을 요일로 할까요? X축을 요일로 하게 되면 데이가 요일이었었죠. Y축을 데이와 팁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그렇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이렇게 매트플러립 객체다라고 하는 이 프린트문 없애시려면 prt.show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그 4개의 부분 집합을 만들어서 4개의 부분 집합을 어레이로 묶어준 다음에 그 어레이를 가지고서 박스 플롯을 그렸었던 그게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로. 네,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서브 플롯과
C본 라이브러리를 합쳐서 그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무엇을 해보시냐면 서브 플롯 두 개를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개를 생성을 하시고요. 서브 플롯 두 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는 한 개, 그 다음에 컬럼은 두 개. 1 곱하기 2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게 로우의 개수고요. 뒤쪽에 있는 게 컬럼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서브 플롯을 생성한 다음에 각 서브 플롯에 성별 박스 플롯, 성별 팁 박스 플롯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흡연 여부별 팁의 박스 플롯을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이걸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서브 플롯 만드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서브 플롯을 만드시는 거는 매트플롯립에 있는 파이 플롯을 쓰셔야만 돼요. 쓰셔야만 되고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떤 서브 플롯에 넣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를 찾으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파라미터 어떤 파라미터를 쓰면 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박스 플롯 함수의 어떤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서브 플롯에 그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잘 되시나요? 서브 플롯 두 개를 생성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피겨를 만들고 피겨 안에다가 서브 플롯을 생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피겨 그리고 서브 플롯 만드시는 방법은 PLT. 이건 우리가 임포트를 했죠. 파이 플러스는 임포트를 했잖아요. 그죠? 서브 플롯7예요. 서브 플롯7. 여기에 로우의 개수. 로우의 개수를 한 개로 주시면 되고요. 컬럼의 개수를 두 개로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출력을 해볼까요? plt.show. 피겨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피겨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피겨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컬럼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쵸? 자, 이때 엑시스라고 하는 거 출력 한번 해보세요. 엑시스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보시면 자, 얘는 엑시스는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서브 플롯 객체로 이루어진 서브 플롯들의 1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 아닙니다. 1차원 배열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 프린트로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원소가 여기서부터 엘리먼트 한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먼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 플롯 객체들을 저장하고 있는 서브 플롯 객체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피겨와 객체를 만든 거, 서브 플롯을 만든 거고요. 서브 플롯을 만들었으면 C본 라이브러리 사용하시면 돼요. 박스 플롯 그려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X축은 처음에는 성별을 하기로 했죠. Y축이 팁이 돼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이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규먼트 찾으시면 돼요. X라고 하는 거죠. X. 여기 보시면 아규먼트 중에서 뭐가 있냐면 X라고 하는 거죠. X. 이 X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바로 몇 번째 서브 플롯에 넣을 거냐를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넣어주면 될까요? 0번 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앞에 있는 AX는 파라미터 이름이고요. 뒤에 있는 AX는 여기 있는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의 인덱스 0번에다가 넣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 볼까요? 어디다 넣었어요? 여기다 넣었어요. 왼쪽에다 넣었죠. 왼쪽. 저희가 성별이 됐어요. 성별. 됐나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이 박스 플롯이에요. 똑같이 박스 플롯인데 흡연 여부를 여기다 넣을 거죠. X축은. Y축은 똑같이 팁이 될 거고요. 맞습니까? 데이터 프레임도 바뀌지 않고요. 뭐만 바뀌어요? 서브 플롯 위치가 바뀌는 거죠. 첫 번째 위치에다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성의 팁의 분포와 여성의 팁의 분포, 그 다음에 흡연자들의 팁의 분포와 비흡연자들의 팁의 분포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AX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서브 플롯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2차원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눠서 서브 플롯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때에는 인덱스가 로우의 인덱스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인덱스가 또 따로 있게 돼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피겨 사이즈 같은 것들을 조금 조절하시면 이렇게 좀 붙어서 보이는, 이렇게 좀 보기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은 피겨 사이즈 같은 것들을 조절하셔가지고 좀 더 보기 좋게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잘 되십니까? 네, 그럼 똑같이 하실 수 있는, 그 다음에는 그 분포를 살펴보는 게, 연속형 변수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그 그래프가 박스 플롯 말고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다음 시간에는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